충격. 제주 방언을 듣고 울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솔직히 처음엔 그냥 틀었어요. 추천 알고리즘이 자꾸 보여주길래 귀찮은 마음에 눌렀죠. 폭삭 속았수다. 제목도 묘했어요. 웃기려고 만든 예능인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영상이 시작되고 몇 분 지나지 않아 저는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아, 이거 뭐지? 사람들이 툭툭 내뱉는 말들. 알아듣지 못했어요. 자막 없이는 불가능했죠. 그런데도 이상했어요. 그 말들 속에, 눈빛 속에 무언가 터질 듯한 감정이 묻어나오더군요. 저는 이탈리아에서 영화 비평을 해왔습니다. 수십 년간 수천 편의 영화를 분석했죠. 하지만 그날 저는 애순의 얼굴을 보는 순간 무너졌어요. 그만 좀 해라 애순아. 누군가 속삭이는 듯한 대사가 들릴 때 왠지 모르게 마음이 저릿했어요. 그건 그냥 연기가 아니었어요. 살아온 세월이 담긴 말투였고 뭔가를 간신히 눌러 삼키며 살아가는 사람의 얼굴이었죠. 배경은 제주. 바람이 계속 불어오는데 그 바람이 마치 저한테까지 불어오는 것 같았어요. 화려한 편집도 없고 음악도 절제돼 있었는데 오히려 그 고요함이 더 먹먹했죠. 저는 화면에서 시선을 뗄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숨소리 하나조차 크게 느껴지는 그 연출. 그건 제가 알던 드라마가 아니었어요. 그건 마치 삶 자체였어요. 평론가였던 저는 그 순간 모든 분석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저 사람 하나를 바라봤어요. 애순. 이름도 이렇게 가슴에 남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한 사람의 인생을 보고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죠. 그날 밤 저는 결국 정주행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치 훔쳐보는 기분이었어요. 애순의 하루하루를 엿보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점점 이상하게 제 과거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애순이 어릴 적 바닷가에서 친구들과 뛰어놀던 장면이 나왔죠. 그 웃음소리를 듣는데 제가 떠올린 건 아버지였습니다. 안드레아, 인생은 원래 엉망이야. 근데 그게 다야. 어릴 적 아버지가 하던 말이었어요. 그는 웃는 법을 몰랐고 저는 그런 아버지가 싫었죠. 하지만 애순이 아버지에게 하는 말투, 그 눈빛을 보고 나니 저는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살아낸 사람들의 무게를요. 애순이 장을 보다가 손에 고등어를 들고 멈춰 서는 장면이 있었어요. 별것도 아닌 장면인데 왜 그렇게 가슴이 아팠을까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얼굴엔 너무 많은 말이 적혀 있었거든요. 그때 내가 더 웃어줄 걸, 그 말을 그냥 삼켜줄 걸, 그 손을 잡을 걸, 이런 후회들이요. 사실 전 한국 드라마는 너무 감성적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눈물과 절규, 극적인 대사들. 그래서 좀 피했죠.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폭삭 속았수다는 말로 설명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냥 보여줬어요. 살아낸 얼굴, 웃지 못하는 날, 애써 넘기는 감정들.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잖아요. 애순이 조용히 거울 앞에 앉아 머리를 빗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 장면에서 저는 울었습니다. 왜 울었냐고요? 그건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너무 많이 닮아 있었거든요. 그 얼굴이 내 엄마 같고 내 이모 같고 결국엔 나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폭삭 속았수다를 단순한 드라마가 아닌 삶의 기록이라 부르게 됐습니다. 그 기록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감정의 진심인 나라를 만났죠. 말은 하나도 모르는데 눈물은 똑같이 나더라고요. 애순이 친구랑 말다툼을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울지도 않고 소리도 안 질렀습니다. 그런데도 제 손엔 어느새 휴지 한 장이 들려 있었죠. 그때 저는 한국어 자막을 꺼봤어요. 도대체 내가 뭘 듣고 우는 건지 알고 싶었거든요. 결과요? 더 울었습니다. 말은 하나도 이해 못했는데 그 감정은 그대로 느껴졌어요. 애순이 참았던 말, 속으로 삼켰던 감정, 그 눈빛 하나, 어깨선 하나에 다 담겨 있었거든요. 이건 언어가 아니구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동안 저는 영화를 평가할 때 늘 대사를 중심으로 해석해왔어요. 무슨 말을 하느냐, 어떤 메시지를 던지느냐. 하지만 애수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서사를 만들었죠. 그날 이후 저는 감정의 언어를 믿게 됐습니다. 한국 드라마, 아니 한국이라는 나라가 감정을 이렇게까지 정제해서 전하는 곳일 줄은 몰랐죠. 놀랍게도 그 감정은 언어를 건너뛰어 마음에 먼저 닿았습니다. 넷플릭스 댓글창을 봤어요. 영국에서 온 한 시청자가 이렇게 남겼더군요. 자막을 다 읽지도 못했는데 울고 있었다. 미국, 브라질, 일본, 독일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어요. 이건 우리 엄마 이야기야. 내가 왜 우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눈물이 나. 애순이라는 이름을 잊지 못할 거야. 그걸 보면서 저는 소름이 돋았죠. 언어도 문화도 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얼굴, 하나의 인생 앞에서
같이 울고 있다는 게 믿기질 않았어요. 폭삭 속았수다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그저 누군가의 인생을 따라갔을 뿐인데 어느새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어 있더군요.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제가 한국에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이 감정을 만들어낸 나라에 있다는 게요. 이렇게 조용한 장면이 이렇게 깊을 줄 상상도 못했죠.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답답했어요. 왜 이렇게 조용하지? 왜 이렇게 말이 없지? 그저 화면만 흐르고 인물은 가만히 앉아있고 음악도 없는 장면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조용한 시간들이 지나갈수록 제 마음엔 무언가가 차오르기 시작했죠. 애순이 아침밥을 준비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국을 끓이고 김치를 덜고 고등어를 굽고 그게 전부였어요. 아무 말도 없고 드라마틱한 사건도 없었죠. 그런데 그 일상에서 저는 너무 많은 걸 느꼈습니다. 아, 이 사람은 늘 이렇게 살아왔구나. 주방에 비친 애순의 뒷모습, 식탁을 두드리는 조용한 손놀림, 모든 게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보통은 극적인 대사, 음악, 클로즈업으로 감정을 몰아붙이잖아요. 근데 이 드라마는 달랐어요. 절제된 화면 속에 오히려 더 깊은 감정이 숨어 있었죠. 감정을 말로 풀지 않으니까 제가 상상하게 되더라고요. 그 조용한 공간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지금 어떤 마음일까? 이런 물음들이 떠오르면서 그 인물에게 가까워졌습니다. 이건 연출의 마법이었어요. 카메라는 그냥 따라가기만 했고 음악은 침묵을 존중했으며 배우는 연기를 하지 않고 그냥 살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한국식 감정의 깊이구나 싶었어요. 강요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 그저 곁에 있어주는 감정. 이탈리아에서 봐온 어떤 영화보다 더 시적이고 더 철학적이었습니다. 폭삭 속았수다를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감정을 해석하지 않고 그저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어요. 그 장면 하나하나가 제 인생의 조각처럼 가슴에 박혔고 그 여운은 며칠이 지나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왜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냐고 묻습니다. 저는 이제 망설이지 않고 말할 수 있어요. 한국 드라마는 감정을 설명하지 않고 존중하는 법을 알거든요. 애수는 그냥 한 여자가 아니었어요. 모두의 인생이었죠. 처음엔 그냥 흥미로웠어요. 제주 방언, 시골 풍경, 시대 배경. 새롭고 독특하다는 생각이 먼저였죠. 하지만 어느 순간 저는 그 특이함 속에서 가장 보편적인 감정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애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평범한 가정, 평범한 청춘, 평범한 사랑, 늘 누군가를 챙기고 참아내고 자기 욕심은 미뤄두는 삶.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평범함이 제 가슴을 그렇게 세게 때릴 줄은 몰랐습니다. 애순이 젊은 시절 꿈을 말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나는 그냥 나만의 가게 하나 하고 싶었주게. 작고 소박한 바람이었죠. 그 말투가 어찌나 슬프던지 그건 단지 가게를 갖고 싶다는 뜻이 아니었거든요. 한 번쯤은 나를 위해 살아보고 싶었다. 그 목소리 속엔 그런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그때 제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늘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자기 욕심은 꿈도 못 꾸던 그 얼굴. 너만 잘 되면 돼. 그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애순을 보며 처음으로 깨달았죠. 애순은 웃기도 잘 웃고 화도 잘 냅니다. 억척스럽다가도 금방 미안해하고 사랑이 고프면서도 표현은 어색하죠. 그게 너무 진짜 사람이었어요. 완벽하거나 대단하진 않았지만 그 진짜 모습이 오히려 저를 무장해제시켰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그 평범함이 바로 이 드라마의 가장 큰 감동이었죠. 해외 댓글에서도 비슷한 말을 많이 봤어요. 애수는 내 엄마 같아. 애수는 나 같기도 해. 이 사람 때문에 오래된 친구가 떠올랐어. 애순이라는 이름이 한국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란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이름은 이탈리아에도 미국에도 터키에도 다 있는 이름이었어요. 다만 발음만 다를 뿐이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폭삭 속았수다는 한국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거요.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애순이야말로 한국 드라마의 감정 그 자체라는 생각이 들었죠. 화면이 멈춰도 좋겠다고 느낀 건 그게 처음이었죠. 저는 그 드라마를 멈춰놓고 몇 분씩 바라본 적이 많습니다. 정말로 정지된 화면을 그냥 봤어요. 왜냐면 그 장면들이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애순이 바닷가에 서 있는 장면이 있었어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조용히 들이쳤죠. 대사는 없었고 음악도 흐리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저는 한참을 그 장면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이건 풍경이 아니라 감정이다. 그게 딱 맞는 표현이었어요. 제주는 단순한 배경이 아니었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이자 감정의 공간이었죠.
낡은 골목, 비에 젖은 장독대, 바람이 쓸고 지나가는 돌담길. 그 모든 것들이 애순의 마음처럼 보였어요. 어릴 적에 애순이 뛰놀던 밭길, 어머니가 숨을 거두던 고요한 새벽의 방 안, 그 장소마다 감정이 스며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시간을 다루는 방식이었습니다. 보통 드라마는 끊임없이 시간을 압축하죠. 장면을 빠르게 전환하고 사건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그 반대였어요. 시간을 늘리고 느리게 하고 가만히 바라보게 만들었죠. 애순이 고등어를 굽는 장면이 한참이나 이어졌던 날, 저는 그 시간이 너무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마치 이 순간을 기억하라는 속삭임처럼 들렸거든요. 그리고 음악, 너무 조용해서 처음엔 있는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뒤돌아보면 늘 흐르고 있었죠. 삶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그 여백을 감싸주는 소리였달까요. 그건 음악이 아니라 숨소리 같았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드라마는 사람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사람이 머무는 공간을 먼저 보여주는구나. 그리고 그 공간이, 그 풍경이 인물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폭삭 소가수다는 제게 한 편의 시처럼 다가왔습니다. 눈으로 읽는 시, 감정으로 그리는 그림, 그리고 마음으로 기억되는 풍경의 드라마. 이건 연출이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가진 감정의 결이 그대로 녹아 있었던 거죠. 전 세계가 같이 울고 있었다는 사실에 저는 또 한 번 울었죠. 처음엔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이 드라마에 이렇게까지 흔들린 사람이 나 하나쯤일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폭삭 소가수다 해시태그를 검색해봤어요. 그 순간 화면에 뜬 수천 개의 후기들을 보고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들 울었지? 어떤 브라질 여성은 이렇게 썼더군요. 애순의 눈빛을 보는 순간 돌아가신 할머니가 생각났어요. 이 드라마는 사랑이에요. 영국에 사는 남성은 이 드라마가 끝난 후 나는 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했습니다. 미국, 터키, 필리핀, 프랑스 다 똑같았어요. 언어는 다르고 자막도 어설프고 문화는 전혀 다른데도 그 감정은 다들 같이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저는 그 질문을 붙잡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하나였어요. 폭삭 소가수다는 이야기를 통해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감정을 통해 경험을 나누는 작품이라는 것. 애순이 서럽게 울지도 않았고 누군가 희생하거나 비극적으로 죽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전 세계가 울었습니다. 그건 결국 누구에게나 있는 익숙하고 작지만 뜨거운 기억들을 건드렸기 때문이죠. 사실 저는 한국이 이렇게 정서를 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나라일 줄 몰랐습니다. 강한 경제, 기술, 케이팝은 알았지만 감정의 밀도가 이렇게 짙은 나라라는 건 폭삭 소가수다를 보고 처음 느꼈어요. 그리고 그 감정은 국경을 넘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 안쪽 깊은 곳을 흔들었죠. 넷플릭스는 데이터를 통해 말합니다. 조회수, 리뷰, 평점. 하지만 진짜는 그 뒤에 있었어요. 그 눈물 한 방울, 그 숨죽인 여운, 그 한 줄의 후기. 폭삭 소가수다는 한국이 가진 감정의 힘이 어디까지 닿을 수 있는지를 증명해버린 정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도 조용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폭삭 소가수다를 다 보고 난 그 밤, 저는 아주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혼자 조용한 방 안에 앉아 아무것도 켜지 않은 채 그냥 가만히 있었죠. 처음엔 왜 이렇게 여운이 오래가나 싶었는데 곧 알게 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동이 아니었어요. 삶에 대한 감각이 달라지는 경험이었죠. 그 후로 저는 걷는 속도를 늦췄습니다. 음식을 천천히 씹었고 사람들의 표정을 더 오래 바라보게 됐습니다. 애순이 그랬듯이요. 제 친구들은 말하더군요. 안드레아, 너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어졌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말보다 마음이 더 많아져서 그래. 폭삭 소가수다는 제게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보여준 작품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국을 빠르게 움직이고 혁신과 경쟁의 나라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한국은 감정의 결이 섬세한 나라였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여백을 귀하게 여기는 문화,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정서. 그게 바로 이 드라마의 모든 장면에 녹아 있었던 거죠. 넷플릭스는 이 드라마를 단지 하나의 콘텐츠로 소개했을지 모르지만 제게는 한 편의 예술, 그리고 철학이었습니다. 누구도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모두가 찬란한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걸 이 작품은 조용히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이탈리아에서 온 저 같은 외국인의 가슴에도 또렷하게 들렸죠. 이제 저는 한국 드라마를 드라마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건 정서를 수출하는 예술이니까요. 폭삭 소가수다.
이 작품 하나가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건드렸고 그 여운은 국경을 넘어, 언어를 넘어, 시간을 넘어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귀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도 귀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